악보보다 빠르다. 이 한 문장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경고였습니다. 조영수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가수를 프로듀싱해온 인물입니다. 수많은 히트곡을 만들었고 수많은 재능을 직접 발굴했습니다. 그런 그가 한 참가자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보보다 빠르다. 빈에서. 그녀는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참가자가 아닙니다. 음정을 정확히 맞추는 수준이 아닙니다. 박자를 안정적으로 타는 정도도 아닙니다. 그녀는 음악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음악보다 먼저 도착하는 사람입니다. 보통의 가수는 악보를 읽고 감정을 이해한 뒤 편편합니다. 그러나 빈에서는 다릅니다. 악보를 해석하기 전에 이미 감정선을 완성해 놓습니다. 전주가 흐르기도 전에 클라이맥스의 방향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계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본능에 가깝습니다. 조영수가 놀란 지점은 바로 그 속도였습니다. 한 박자를 놓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 박자 먼저 감정을 밀어 넣었습니다. 멜로디가 올라가기 전에 이미 감정이 앞질러 갔습니다. 그래서 무대는 예측 불가능해졌습니다. 관객은 긴장합니다. 다음 소절을 어떻게 처리할지 알 수 없습니다. 숨을 어디서 멈출지, 어떤 단어를 더 길게 끌지, 고음을 어떻게 열지 누구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곡을 만든 작곡가조차 완전히 읽어내지 못하는 선택이 이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조영수가 말한 의미입니다. 음악을 이해하는 속도가 아니라 음악을 선점하는 속도입니다. 곡의 구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곡의 감정선을 먼저 장악하는 능력입니다. 천재라는 단어는 쉽게 쓰이지 않습니다. 특히 전문가의 입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한마디는 가볍게 나온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경험이 쌓여 만들어진 확신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이 감각은 어디에서 오는가? 훈련인가? 경험인가? 아니면 타고난 직관인가? 오늘 우리는 그 비밀을 추적합니다. 조영수가 포착한 그 한 박자의 차이, 그리고 빈에서라는 이름이 왜 단순한 참가자를 넘어 하나의 변수로 떠올랐는지 그 이유를 파헤칩니다. 빈에서의 무대를 처음 본 순간 많은 사람들은 가능성 있는 참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첫 소절이 시작되자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박자가 밀리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이상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감정이 너무 빠르게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보통 참가자들은 초반에 안정감을 선택합니다. 긴장을 풀고 호흡을 고르고 서서히 몰입합니다. 하지만 빈에서는 달랐습니다. 시작과 동시에 감정의 중심을 정확히 찍었습니다. 전개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곡 전체를 이해한 사람처럼 여유 있게 흐름을 이끌었습니다. 조영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의 귀는 작은 차이를 잡아냅니다. 한 음의 길이, 한 박자의 위치, 호흡의 깊이, 그 모든 것이 미묘하게 다르다는 것을 그는 즉시 알아챘습니다. 박자를 따라간 것이 아니라 박자를 끌어당겼다는 사실을. 특히 후렴으로 넘어가는 구간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가수는 후렴을 대비하며 힘을 비축합니다. 그러나 빈에서는 오히려 초반에서 감정을 먼저 밀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정작 고음 구간에서는 힘을 빼고 감정을 눌렀습니다. 그 반전이 관객을 멈춰 세웠습니다. 이 선택은 위험합니다. 계산이 조금만 어긋나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선택은 정확했습니다. 감정을 먼저 던지고 그 뒤에 멜로디를 얹었습니다. 그래서 노래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조영수가 말한 악보보다 빠르다는 표현은 이 장면에서 완성됩니다. 악보는 순서를 정해놓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순서를 해석했습니다. 어디를 앞당기고
어디를 늦출지 본능적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곡을 더 입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후 제작진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카메라는 그녀의 표정을 더 오래 잡았습니다. 심사위원들은 평가 전에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것은 고민의 침묵이 아니라 정리의 침묵이었습니다. 방금 본 무대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잠시 멈춘 것입니다. 그날 이후 빈에서는 단순한 참가자가 아니었습니다. 경쟁자들 사이에서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무대를 안정적으로 완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대의 공기를 바꾸는 사람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조영수가 다시 입을 열었을 때 그의 어조는 확신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단순히 감탄하지 않았습니다. 분석했습니다. 왜 이 참가자가 다르게 들리는지, 어디에서 차이가 발생하는지 차분하게 짚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속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가수는 감정을 이해한 뒤 표현한다고. 그러나 빈에서는 감정을 이해하기 전에 이미 반응한다고.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무대에서는 치명적입니다. 이해하고 나서 움직이는 것과 본능적으로 먼저 움직이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 브리지 구간에서 그녀는 가사의 호흡을 재배치했습니다. 악보대로라면 안정적으로 이어가야 할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한 단어를 더 길게 끌고 다음 구절을 반 박자 앞에서 밀어 넣었습니다. 그 선택은 순간적으로 긴장을 만들었고 그 긴장은 곧 몰입으로 바뀌었습니다. 조영수는 이 지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곡을 재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그것은 훈련만으로 얻기 어렵다고. 수많은 가수를 지도해본 그에게도 설명이 완벽히 되지 않는 감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천재라는 단어가 다시 언급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천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감각이 빠른 사람이라고. 실수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만큼 새로운 길을 먼저 찾는 사람이라고. 빈에서의 무대는 바로 그 위험을 동반했습니다. 안전한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을 과감하게 앞세웠습니다. 그래서 매번 결과가 궁금해졌습니다. 다음 무대에서 또 어떤 선택을 할지, 또 어떤 속도로 감정을 선점할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조영수가 본 진짜 가능성이었습니다.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힘. 무대를 따라가는 참가자가 아니라 무대를 설계하는 참가자. 그리고 그 설계의 출발점이 바로 한 박자의 차이였습니다. 결정적인 무대는 중반 라운드에서 찾아왔습니다. 감정의 폭이 큰 곡이 선곡되었습니다. 초반은 낮고 담담하게 시작하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폭발적인 에너지를 요구하는 구조였습니다. 많은 참가자들이 이 곡에서 균형을 잃었습니다. 초반에 힘을 아끼다 감정이 살아나지 못하거나 처음부터 몰아붙이다 후반에 무너졌습니다. 빈에서는 전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첫 소절은 예상보다 더 낮게 깔았습니다. 힘을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사의 의미를 또렷하게 전달했습니다. 감정을 압축한 채로 숨을 고르고 청중의 집중을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 후렴이 시작되자 흐름이 달라졌습니다. 감정이 한 번에 터졌습니다. 고음은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깊었습니다. 단순히 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밀도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커진 것이 아니라 공간이 넓어진 느낌을 주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마지막 브리지였습니다. 악보대로라면 안정적으로 마무리해야 할 구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박자를 반 박자 앞에서 밀어 넣었습니다. 그 선택은 순간적인 긴장을 만들었습니다. 객석의 호흡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음 음이 정확히 떨어졌을 때 긴장은 폭발적인 몰입으로 바뀌었습니다. 조영수의 표정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그는 박수를 치기 전에 잠시 멈췄습니다. 놀라움이 먼저였기 때문입니다. 계산된 기술이 아니라
즉각적인 판단이었음을 알아챘기 때문입니다. 그 한순간이 바로 악보보다 빠르다는 말의 증거였습니다. 무대가 끝난 뒤 박수가 늦게 터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탄이 아니라 충격이었습니다. 이미 익숙한 곡이었지만 전혀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관객은 노래를 들은 것이 아니라 해석을 목격했습니다. 그날 이후 분위기는 바뀌었습니다. 빈에서는 더 이상 가능성 있는 참가자가 아니었습니다. 무대의 흐름을 흔드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한 박자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찬사는 동시에 시험이 됩니다. 무대를 장악하는 순간 기대는 커지고 작은 흔들림도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빈에서 역시 그 압박에서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일부 시청자들은 그녀의 해석이 과하다고 말했습니다. 박자를 앞당기는 선택이 안정감을 해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천재라는 단어는 칭찬이지만 동시에 부담입니다. 한번 그 이름이 붙으면 모든 무대가 기준이 됩니다. 평범한 완성도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늘 새로워야 하고 늘 앞서야 합니다. 그러나 그녀의 선택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무대에서도 또 다른 변주를 시도했습니다. 익숙한 멜로디를 미묘하게 비틀고 가사의 호흡을 다시 설계했습니다. 위험을 감수하는 방향이었습니다. 실수하면 비판이 쏟아질 수 있었습니다. 조영수는 이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는 재능은 편안함을 선택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안전한 길이 아니라 더 어려운 길을 고르는 것이 진짜 가능성이라고 했습니다. 빈에서의 무대는 그 말을 증명했습니다. 완벽하게 들리기 위한 노래가 아니라 기억에 남기 위한 노래를 선택했습니다. 논란과 찬사가 동시에 커질수록 그녀의 존재감은 더 선명해졌습니다. 경쟁자들은 긴장했고 제작진은 더 집중했습니다. 카메라는 그녀의 작은 표정, 변화까지 담았습니다. 무대는 더 이상 단순한 경연이 아니었습니다. 속도의 싸움이었습니다. 누가 먼저 감정을 선점하는가, 누가 먼저 관객의 호흡을 붙잡는가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빈예서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단순한 실력 경쟁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속도의 이야기입니다. 누가 더 높이 올랐는가가 아니라 누가 먼저 도착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빈에서는 노래를 따라가는 가수가 아닙니다. 노래보다 먼저 움직이는 가수입니다. 악보는 길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그 길을 어떻게 달릴지는 가수의 선택입니다. 그녀는 늘 한 박자 앞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감정을 먼저 던지고 그 위에 멜로디를 얹었습니다. 조영수가 말한 악보보다 빠르다는 표현은 시간이 지나며 더 분명해졌습니다. 그것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직관의 문제였습니다. 이해하고 나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면서 이해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천재의 비밀은 화려한 고음에 있지 않았습니다. 폭발적인 성량에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청중이 느끼기 직전의 순간을 읽는 감각에 있었습니다. 감정이 터지기 1초 전에 이미 준비를 끝내는 직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무대는 단순히 잘 부른 무대가 아니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장면이 되었습니다. 전문가가 고개를 들고 관객이 숨을 멈추는 그 순간. 그 한 박자의 차이가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길이 펼쳐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미 한 프로듀서의 입에서 천재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무대 위에서 반복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악보보다 빠른 가수, 감정을 선점하는 목소리. 그 이름은 이제 단순한 참가자가 아닙니다. 빈예서. 그녀는 속도의 상징이 되었고 그 속도는 앞으로 더 큰 무대를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